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예. 예. 지금 위원장님이 방통위원장 된 지 얼마나 돼서 3년 넘었죠? 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7월 달까지가 3년이죠? 예. 2개월, 3개월 정도 넘었네요.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뭐 글쎄 뭐 제가 답변 드리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전에 선배들 중에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물러난 사례는 없습니까? 왜, 생각이 안 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그 임기가 교차되는 아니, 게 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그만 간단히 해주세요. 전임자 있어요, 없어요? 제 전임자분들 여러 분 계시죠? 예. 바로 직접 전임자냐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어떤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 방송 관련해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신이 없고 비굴하다고 너는 직접 들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저한테 얘기를 박성준 하셨으면. 간사님, 예. 잠시만 좀 중단시켜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박성준 질문 간사님,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그 질문 시간입니다. 기관장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인신공격성 방해하지 발언하지 마세요. 마세요. 시간 갑니다. 시간. 시간 멈추라겠어요. 시간 멈춰주시고. 30분 더 30초 더 늘리. 자, 당부드리건데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 아닙니다. 들리는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방통위 관련해서 방통위 법에 보면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과 나른 한 명,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이 한 명에서 3대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새 정부의 통신 정책과 같이 공유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혹시 김효재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간단히. 예, 예,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나오시죠. 그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두 개의 그 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갑니다. 예, 간단히 예, 요지만. 방통위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그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위원장님. 예. 예.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MBC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 앞쪽부터 언론 윤리 현장을 보면은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취재원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언론 윤리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이번 MBC 사건은 공식 석상에 놓은 발언도 아니고 또 당시 그 주의 소음으로 해서 발언의 정확한 내용도 알아듣기 어려운 발언이고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B컷으로 분류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당시 기자실 현장에서 국회에서와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이런 이유로 다수 기여됐다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보도 행위가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보면은 당연히 방송심의 법정제재, 가징금, 경고, 주의
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기자협회 윤리 강령입니다. 정확한 정보만을 지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다음,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자협회 실천 요강입니다. 확정을 갖지 않던 내용에 대해서 추측 보도를 지형한다.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기자협회 강령입니다. 취재와 보도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좌우되는 일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방송기자협회 취재보도 준칙입니다. 정확성은 신속성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과 자료 영상을 왜곡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모든 언론 윤리 강령 이런 관련 모두 다 따져서 윤리 강령 준칙 실천 요강 이런 모든 기준을 봐서도 다 잘못됐다. 법정 제재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방심 위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퇴할 생각 없으세요?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는데? 저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상익 위원장님, 예. 우리한테 제공된 정보를 보니까 연보현 MBC 연보현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직접 이걸 제작했다고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사장과 경영진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데 혹시 그런 그 어떤 시스템 알고 계세요? 그 보도 편집은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럴지는 않을 걸로. 통상 MBC가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정식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하고 유튜브는 나중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먼저 보도해서 반복 싱크 넣어서 완전히 이 바베큐 효과를 일으켰다고 보는데 이런 사유라면 MBC 사장 사퇴 사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아마는 서울대 네 아까 그 중간에 그런 게 더 이었어요. 성은영 교수가 악의적 데이터 조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디스인포메이션 고의성이 있는 악의적 엉터리 정보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MBC가 저희 혹시 우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보도를 해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그런 구분 자체를 저는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모르시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좌파 편향 민주당 성향의 보도는 엄청 많습니다. 김대엽 병력 비리, 강우변 성동, 채널 검은유착 채널 A,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곡동 머선 생태탕, 그 다음에 대선 중 김건희 녹취록 편파 보도, 우크라 전쟁 관련 뉴스 외전에서 북한이 오면 기순도 아니고 여행이다. 이번 관련 해도 끝이. 잘했어요. 1분 더 줬잖아. 더 줬다니까 1분. 예, 30초. 예, 30초 그래. 30초. 넣어주세요. 예, 1분 넣어주고 30초 딱 잘라버리면 되죠. 1분 넣어. 강우병 조작 관련해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포기했습니다. 방송은 민주주의 공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공기가 아니고 흉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예. 자, 여러 가지 방송 재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650점 이하 되면은 방송 허가 재허가 거부권이 있습니다. 혹시 650점 이하 되면 재허가 거부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650점 밑으로 됐어도 제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데 민영할 생각은 없어요? 그 민영화 문제는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님께서 감사원이 감사해서 방통위 포렌식 마구잡이라든지 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난폭 충돌
뭐 절차의 엄격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구잡이 포렌식을 한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내가 듣기로는 당사자 입회하에 당사자 동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드디스크도 가져가겠다고 처음에 감사원이 했는데 그거는 프라이버시라든지 가져갈 수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사양이 낮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감사관 계세요? 방통위 감사관 안 계세요? 없어요? 왜 이리 말이 없어? 기관적인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없어요? 오늘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배석하지 않았어요? 감사관이 계속한 줄 아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알고 있는 국장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조승래 간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MBC만 핍박하냐고. 저희들은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 MBC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MBC를 문제 삼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언론과의 투쟁 전혀 생각 없습니다. 또 대-MBC 투쟁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보훈국장 가장 그 당사자와 사장 책임 여기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심위 관련해서 파견 관련했는데 내가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습니다. 그때 파견받은 직원은 우리 분과의 업무로 파견받은 직원은 그 가기부, 방통위, 원안이 3명 받았습니다. 이쪽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어디 부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별적으로 갔는지 많은 사기업 이런 사람들도 각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로 들어온 미디어 업무로 들어온 가기부 업무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가 뭐 간사를 했으니까 더 잘 압니다.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된 건 없다. 제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녹취록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퇴 종용이 범죄가 된다고. 위원들이 사퇴 종용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자가 사퇴 종용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 한상혁 그 위원장이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MBC 그 고대영 KBS 사장한테 한 말, 그리고 불상의 심사위원이 무능도 문제다. 왜 그 자리에 있냐? 사퇴해라. 또 다른 심사에 민간기업 같으면 당연히 사장은 당연히 본인이 물러나든지 대주주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당했을 것이다. 지표가 여기 다 있다. 사퇴해라.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민노총 노조가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국정원 200만 원 수수수를 퍼뜨리고 또 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KBS가 정상 역할을 못하고 KBS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 자리 지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사퇴를 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허가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사퇴 종용을 했을 때는 이것은 범죄가 되지만은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저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아서 제가 한상혁 위원장님 예.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 화면을 빨리 안 띄우면 MBC의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박성재 사장의 고가 스피커가 6분간 노출됐습니다. 이게 1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MBC 3노조가 박성재 사장, 김태호 PD 등 4명을 배임죄로 고발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사유화해서 간접 광고를 노출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 고발된 사안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 박성재 사장은 그런 고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그 회사의 기증을 했던 거라는 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놀면 뭐하니가 상당히 유명 프로그램인데 이런 기준을 간접 광고 이런 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상식적인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방통위는 어떻게 내보냈느냐? 처음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게 나왔느냐? 간접 광고로 볼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해석해 보니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가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수사증. 네네.
1분 드세요. 방통위가 박성익 사장을 봐주라는 식의 어떤 라인, 지침, 뭐 지침은 될 수 없겠지만은 이런 것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은 간접 광고 문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든지 처음에 한 말같이 그대로 중립을 지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경찰 수사에 개입한 사건이 됩니다. 이래 되면 아니, 수사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간접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간접 광고 위반한 간접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수사 내용은 뭐 그거하고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판단 가능하다 하고 나서 간접 광고로 볼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해석해 보니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내보냈습니다. 아니, 한상희 위원장님, 예.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사항을 이용해 우리 당과 정부와 대치, 새로운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 문화방송진흥회와 KBS 이사회는 MBC와 KBS 두 사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음 등 현재 공영방송 사항을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제대로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현재 상황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것은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각종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바로 민주당 언론 장악 로드맵의 주요 박근혜 뭐 이런 것만 빼고 딱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집권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실제 로드맵 내용대로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로드맵 연장선상에서 민원련 대표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 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혹시 한상희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이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씀은 뭐 일반화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바로 답변하세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이 문건을 본 적은 없고요. 예, 그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일반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공영방송사에서 대규모로 이런 자행이 됐는데 방송 정책 및 각종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우리 위원장이 오고 나서도 엄청나게 벌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진영의 편에 선 하수인이거나 방송통신을 총괄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한상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될 이유의 또 다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블랙리스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2017년 KBS 본부 노조 파업 당시 박태서 KBS 보도본 디지털 뉴스 기자, 파업에는 중립이 없다. 뉴스를 지킨다는 변명 아닌 변명 아래 고사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밑에 보면은 본부장, 국장, 주간, 부장, 팀장 모두 보직을 던져라. 당신들은 부역자와 공범자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 이후에 그 참여했던 김희철은 KBS 사장, 본부장 사장이 되었고 박태서는 KBS 시사 제작국장급이 되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장급 43명 중에 42명이 보직을 상실했고 팀장급 27명 중에 22명이 보직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KBS 노조의 역사입니다. 조합원 수입니다. 2016년 1209명인데
2020년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